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단독 보도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노동을 하고 퇴근한 뒤 집에서 숨진 일용직 근로자 장덕준 씨. 그의 죽음은 쿠팡에서 처음 인정된 산재 사망 사고, 과로사였습니다. 그가 숨지기 6개월 전 동료와 나눈 문자 대화입니다. 여러 차례 등장하는 블랙이라는 단어, 그는 블랙에 올라갈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려오던 쿠팡의 블랙리스트. MBC 취재진은 그 실체를 쫓아 취재를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16,00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해 드릴 텐데요. 먼저 쿠팡의 근로 환경 지금은 어떤지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이 운영하는 인천사 물류센터,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시흥 1센터, 영하 19도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곤지암 1센터, 그리고 대규모 물량이 들어오는 동탄 1센터. 취재진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4개 사업장에 일용직 노동자로 등록해 심야 근무를 해봤습니다. 업무의 시작은 소지물 검색, 이유는 보안과 안전입니다. 회사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보안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 시작과 함께 속도에 대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어떻게 입력하죠 이걸? 사실 안 되네. 해봤네. 아니 해봤다가 아니라 그 아니 그 받을 때네. 그 받으면 안 돼. 왜안 해? 바코드를 찍고 포장하고 밀봉과 운송장 붙이기. 단순한 작업이 밤새 계속됩니다. 저녁 시간은 1시간, 별도의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못했어요? 아니 찍어주고 가셨어요. 다른 분이. 그거는 안 한 것 같아요. 아 얘도 해야지 그러면 싶어. 이건 다왜 이러냐.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관리자가 업무 속도를 독려합니다. 포장을 안 하고 포장만 안 하고. 이해했어요? 아 빨리 이해했냐. 뭐 모르겠어요. 뭐 무슨 말? 마지막에 엄청 쪼네. 구체적인 목표치가 방송으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곧바로 불이익을 언급하며 경고가 따라옵니다. 방송에서 언급한 개인 면담과 가이드, 이것이 블랙리스트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소문은 무성합니다. 블랙리스트요? 이제 일을 아무리 잘해도 계약이 안 되는 경우는 많이 있더라고요. 뭘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얼마 전에 계약이 안 됐거든요. 본인은 원했지만. 블랙리스트 걸어놨어 하면 몇 년 몇월 원바코드 블랙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를 저장을 해놓거든요.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리스트가 어떻게 정리가 돼서 짐작만 할 뿐이지. 인터넷 커뮤니티 쿠팡 물류센터 게시판에는 오늘도 왜 자신의 일용직 근무 신청이 거부되는지 이유를 묻는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MBC 취재팀이 직접 일하는 동안에도 물류센터에서 블랙이라는 용어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퇴직자들은 블랙리스트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넘는 수소문 끝에 MBC는 쿠팡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각종 암호로 표기된 이 파일엔 쿠팡이 채용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문서의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MBC는 블랙리스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쿠팡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파일 제목은 PNG 리스트,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등록 일자와 근무지, 요청자와 작성자에 이어 이름과 생년월일, 원바코드로 불리는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등록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사유일은 대구 1센터와 대구 2센터, 그리고 2개의 점선, 암호 같은 3가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유인은 폭언, 욕설 및 모욕, 도난 사건,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 업무방해 등 총 48종류입니다. 왜 파일 이름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PNG 리스트일까? 취재팀이 추론한 결론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 전문 용어로 상대 국가의 특정 외교관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기피 임무를 뜻합니다. PNG 리스트라고 기재돼 있고 이게 외교적
그 용어로서 뭐 기피인물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아마 블랙리스트하고 뭐 동일하다라고 보여지고 양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네요. 근래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이 자체로 충격적이고요. 쿠팡이 거부하는 기피인물 명단. 이런 추론은 사유 2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 무단 결근, 음주 근무 등 쿠팡 입장에선 채용을 꺼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실제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다시는 쿠팡에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일용직을 신청을 해도 다 떨어졌거든요. 원지암이든 동탄이든 부천이든 한 20번인가 많이들 지원했죠. 안 되더라고요, 계속. 용인센터도 안 되고, 저기 광주센터도 안 되고, 이천센터도 안 되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저 블랙 거셨냐고. 핵심적인 의무는 사유 1이었습니다. 실제 근무했던 곳과 별도로 왜 하필 대구 1센터와 대구 2센터로 표기했을까? 우선 대구 2센터는 2023년 5월 리스트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유는 6개월 내 웰컴데이 중복 지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웰컴데이는 쿠팡 물류센터 근무 첫날 받게 되는 4시간 정도의 안내교육 과정입니다. 물류센터를 옮겨가며 중복 지원하면 실제로는 4시간만 일하고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얌체 지원자로 분류해 6개월간 채용을 제한한 걸로 보입니다. 계속 뭐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웰컴데이만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오후에 딱 4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하니까 얘는 오후에 4시간만 일하려고 하는 거네. 문제는 대구 1센터입니다. 2017년 9월 20일 PNG 파일 1호 등재자로 기록된 최현숙 씨. 이날 이후 6년 넘게 한 번도 쿠팡에서 일하지 못했습니다. 등록 사유는 폭언, 욕설 및 모욕입니다. 막 이름을 불러대더라고요. 왜 그 일을 안 하고 선풍기 앞에 있냐. 지나갔을 뿐이다. 예, 그리고 뭐 속도가 느리대요. 제가 이제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같은 날 PNG 리스트에 오른 8명을 포함해 대구 1센터로 분류된 사람은 7,791명. 이름이 등록된 순간부터 무기한 채용을 거부한 걸로 추정됩니다. 2개의 점선 표시는 2021년 10월 31일부터 등장했습니다. 역시 이날 이후 최대 2년 넘게 리스트에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즉 대구 1 리센터 등은 채용 제한 기간을 등급화한 암호로 추정됩니다. 2020년 퇴근 후 자택에서 숨진 고 장덕준 씨가 근무했던 곳, 바로 대구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도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만들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 대구센터를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비밀기호로 활용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일정한 취업 제한 기간을 등급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비밀기호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고, 그것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중요한 어떤 고리가 아닌가. 이건 대단히 위법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그런 기호를 쓰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겠죠. 만약에 이걸 대구 1센터가 아니라 뭐 영구 배제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누구나 보는 순간 다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2017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쿠팡 PNG 리스트에 등록된 사람은 총 16,450명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이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MBC는 한 달여에 걸쳐 이 명단의 사람들과 통화하고 또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쿠팡에서 일한 적은 있는데 언제부턴가 다시 가서 일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 문건의 존재 자체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어서 정혜인 기자입니다. 쿠팡의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 문건에 오른 사람은 16,450명입니다. MBC는 문건에 오른 인물 중 8,274명과 연락을 시도했고 이 중 2,805명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271명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명단에 오른 사실,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다소 모호한 사유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관리자분 한 명이 좀 저한테 많이 뭐라고 했어요. 아프면 출근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본인한테도 회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뭐냐. 제가 실수로 보고를 안 하고 화장실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갔다 와야지고 한번 경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대우를 본사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이게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추정하게 됐습니다. 부당한 걸 당했을 때 본사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QR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그런 거를 적어서 올렸죠. 일주일 뒤에 확인해 봤더니 게시물이 없다고 뜨더라고요. 그냥 삭제된 것 같아요. 거기서 블랙을 먹였구나. 고의적인 업무방해 사유로 명단에 오른 경우 갑자기 관리자가 부르더라고. 씨는 실적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또 폭언과 욕설 사유로 명단에 포함된 이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레일이 움직여. 그러면 확 쪄요, 손을.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거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부터 아예 안 돼요. 신청을 해도. 우수 사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순식간에 리스트에 올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만근하고 특근까지 다 하고 우수사원도 계속 뽑혔고 꾸준히 도대체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적도 없었고 춥거나 덥거나 그런 것도 얘기는 안 했고 잘 쉬지도 않았었는데 근무 태만이 있진 않았었어요. 당사자들은 소위 회사에 찍힌 사람들이 명단에 오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잘린다니까요. 솔직히 아니고 채팅이 그랬어요. 그런 민원 제기라든가 건의사항 건의해갖고 연장 계약 되신 분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쿠팡 측은 MBC 취재가 시작되자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 문건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후 MBC가 구체적인 파일 이름을 공개하자 쿠팡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교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는 공식 해명을 해왔습니다. 관련 문건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최고 경영진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모호한 해명이었습니다. MBC는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을 MBC 뉴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유튜버와 현직 기자들까지 포함된 쿠팡의 PNG 리스트 의혹을 연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닷새간의 예비 후보자 면접 일정을 개시했는데요. 전현직 의원의 전직 장관까지 한 지역구에 몰리는 등 재배치를 검토하는 지역구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당사자들이 거부하면서 난항도 예상됩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9시부터 공천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일찍부터 주목받은 지역구는 여당이 이른바 한강벨트 탈환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서울 중성동 을입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쏠리면서 분산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당의 입장에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고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는. 다른 데 옮겨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장관들은 험지가라고 하시는데 협조할 의지가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저는 유권자분들을 만나면서 뛰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의 이른바 양지 출마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강남 을도 재배치 검토 대상입니다. 우리한테 결코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또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당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후보들 사이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윤희숙 밀어주기 논란을 놓고 기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비대위원장께서 한 말씀 하시고 나서 이제 자주 들었던 말이 윤희숙 씨로 확정이 된 거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유능하다, 무능하다 이런 구도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언급이 된 거는 사실 반갑고. 당 지도부는 수도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지역구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김성태 전 의원 지지자들은 당사 앞에서 시위에 나섰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 전 의원이 단식으로 민주주의 훼손을 막은 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스템 공천을 존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공천 면접을 시작으로 주 후반부엔 여당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출마자들의 면접이 이어집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일부 중진급 인사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달라는 취지라고 했는데 일부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대한 갈등이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전략 공천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아내로 서울 도봉갑에서 3선을 지낸 인재근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총선 관련 의견 교환을 위해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인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면 전략공천 지역이 되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영입한 김남근 변호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중진급 인사들에겐 이 대표가 직접 불출마를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특보 출신인 문학진 전 의원 등도 그 대상인데 민주당 관계자는 이른바 올드보이 청산에 대한 의지라며 친명 후보자들도 쇄신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선배 정치인의 책임 있는 결정을 주문하기도 했지만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 대표가 직접 나서 거취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대한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제 기조를 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선거 구도와 전략에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경쟁력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는 판단되어야 되지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이니까 안 돼 라는 이유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대해선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당내 일부 요청에 따라 전략 공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선에서 최대 30% 감점을 받게 되는 현역 의원 31명에 대한 통보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2차 경선 지역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